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좀 솔직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중에 요즘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시지 않아요? 나이가 드니까 뭔가 조금씩 무서워지는 거 있잖아요. 딱히 뭐가 무섭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냥 막연하게 앞이 안 보이는 느낌이랄까요? 혹시 그렇게 느끼신 적 있으세요? 사실은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생에서 꽤 중요한 길목에 서 있거든요. 뒤를 돌아보면 정말 많은 것들이 있고 앞을 보면 또 모르는 것들이 많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헷갈리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오늘은요, 그 막연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아주 특별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100여 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온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자기 집 부엌에서 직접 커피를 내리시고 직접 잠자리를 정돈하시면서 사시거든요. 그 비결이 뭔지 들으시면 아마 오늘 밤이 좀 달라 보이실 거예요. 근데요, 단순히 오래 사는 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걸 말씀드릴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사는 법, 그게 오늘의 이야기예요. 특히 5번째 이야기가요,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엔 그게 제일 핵심이거든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나문희 선생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늙는 게 두렵냐고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두렵긴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데 하고요. 그 말이 저는요, 처음 들었을 때 참 이상했어요. 이렇게 재미있다고요? 몸도 안 좋고 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뭐가 재미있다는 건지. 근데 오늘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게요. 있잖아요. 사람들이 요양원에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요, 갑자기 아파서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빙판길에 넘어지거나 심장이 갑자기 말썽을 피우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처럼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건 달라요. 100여 년을 살아보니까요, 사람이 독립적인 삶을 잃어가는 건 결코 요란하지 않더래요. 아주 조용한 방 안에서 오늘은 귀찮으니까 내일 이 한마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요, 처음 들을 때는 좀 예사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귀찮다고 내일로 미루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하고요. 근데 천천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걸 내일로 미뤄왔는지, 그리고 그 내일들이 모여서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 보면은 좀 서늘하기도 해요. 그래서요, 이분이 평생을 지켜온 첫 번째 습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집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우산 쓰고 눈이 오면 지팡이 꽉 짚고서라도 문 밖 공기를 마신다는 거죠. 얼핏 들으면요, 그게 뭐 특별한 거냐,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어느 날부터 잘 안 나오시는 분 계세요? 처음엔 날씨가 안 좋아서, 다음엔 다리가 좀 아파서, 그 다음엔 딱히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씩 이유가 생기면서 점점 바깥 세상이랑 멀어지는 분들이요. 제가 아는 분도 그랬어요. 60 초반에 이사를 하셨는데요. 원래는 굉장히 활동적인 분이셨어요. 동네 산책도 자주 하시고 장 보러도 직접 다니시고, 근데
이사 가신 동네가 좀 낯설었나 봐요. 처음엔 길이 헷갈려서, 다음엔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다 보니 자꾸 집에만 계시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한 달은 그냥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좋다 하셨대요. 편하고 따뜻하고 배달시키면 다 오고. 근데 2달, 3달이 지나면서요, 이상한 느낌이 드셨대요. 몸이 무거워지고 뭔가 의욕이 없어지고 밤에 잠이 잘 안 오고 그러면서 괜히 우울한 생각들이 많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이러셨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세상이 저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시면서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걸렸어요. 이분 말씀대로에 매일 밖으로 나간다는 건 단순한 운동이 아니에요. 나의 영토를 확인하는 의식이에요. 나는 아직 이 세상의 구성원이다 라는 선언이죠. 골목 끝 편의점 알바생의 무심한 인사,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뜬금없이 웃게 되는 그 순간들. 이런 게 우리를 살게 해요. 이분은 요즘도요, 무릎에서 오케스트라 연주 같은 소리가 난다고 하세요. 뚝딱뚝딱 소리가 날 때마다 아이고 내 몸이 오늘도 연주를 시작했구나 하고 웃으신다고 해요. 건강이라는 게요,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비걱거리는 기계를 달래가면서 끝까지 운전석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현관문을 열고 나가셨나요? 아주 짧아도 괜찮아요. 동네 한 바퀴, 아니 편의점 한 번도요. 그 사소한 발걸음이 여러분을 살게 해요. 혹시 오늘 못 나가셨다면요, 내일 아침엔 꼭 한번 나가보세요. 조금씩이면 돼요. 근데요, 밖으로 나가는 게 공간의 문제라면 이분의 2번째 습관은 소리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게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더라고요. 오늘 하루 동안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직접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셨나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톡으로 문자 보낸 건 아니고요. 전화도 아니고 정말 얼굴 보고 목소리 내서 대화한 게 있으신가요? 없으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아무하고도 말 안 할 때가 있거든요. 아무도 안 오고 나도 안 나가고 그냥 조용히 하루가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이분이 말씀하세요. 나이가 든다는 건 집안의 소리가 하나둘 지워지는 과정이기도 하다고요. 젊을 때는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문 쾅 닫히는 소리, 아이들 웃음소리, 찌개 끓는 소리, 다녀왔습니다 하는 활기찬 목소리. 집안이 그냥 살아있었잖아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 소란스러운 풍경들이 하나씩 사라져요. 배우자가 먼저 떠나고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찾아 나가고 그렇게 되면 집안에 남는 건 시계 초침 소리하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음뿐이에요. 알아요? 그 느낌, 그 지독한 정막 속에 있다 보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나는 점점 사라져가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생각이 위험한 이유는요, 우리 몸보다 먼저 마음을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세운 규칙이 뭐냐면요, 하루에 최소 한 번은 반드시 누군가와 목소리를 섞는다는 거예요. 거창한 토론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한테 오늘 날씨가 참 고약하네요. 한마디라도 건네는 거예요. 길에서 이웃분 만나면 참 곱게 피었지요. 한마디라도 하는 거죠. 이분은요, 보이스피싱 전화가 와도 화를 내며 끊지 않는다고 하세요. 오히려 반가워서 어이구 검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제 계좌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면서 한참을 수다를 떤다고요. 어쨌든 귀한 대화 상대니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웃으면서도 마음 한편이 좀 아리더라고요. 그만큼 목소리를 나눌 사람이 그리운 거잖아요. 말을 한다는 게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의 주파수를 세상에 송출하는 거예요. 나 여기 살아있어. 나 아직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외치는 거죠. 말이 사라지면 삶도 작아져요. 이 말이요. 오늘 집에 가시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근데 사실은요. 이 목소리 이야기에는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습관인데요. 이게 제가 들었을 때 가장 놀랐던 부분이에요. 잠깐만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아침 뭐 드셨어요? 그걸 누가 정했어요? 여러분이 직접 정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드셨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차려준 걸 드셨나요? 이 질문이 좀 뜬금없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 이분 말씀을 들으면서요. 이게 사실 엄청 중요한 이야기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세 번째 습관은요. 내 삶의 결정권을 절대 남에게 넘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세요. 독립성이 무너지는 가장 달콤한 함정은 질병이 아니라 타인의 과도한 친절이라고요. 처음 들으면 좀 이상하죠. 친절이 함정이라고요. 이분의 친구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학자로 오래 사신 분이었는데요. 은퇴 후에 자녀들이 정말 극진하게 모셨대요. 뭘 드실지, 어디를 가실지, 심지어 신문은 어떤 걸 읽으실지까지 자식들이 다 미리 정해뒀대요. 처음엔 그 친구분도 좋아하셨대요. 역시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해 하면서요. 근데 1년이 지나서 다시 만났더니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더래요. 생기가 사라지고 의견을 말하지 않고 그냥 이끌리는 대로만 움직이는 분이 됐다고 해요. 결국 그분은 가족들의 판단으로 요양시설로 옮겨졌대요. 본인은 반항을 안 하셨대요. 이미 반항할 의지 자체가 결정의 근육이 다 퇴화해버린 상태였으니까요. 힘드시죠? 이 이야기. 잘해주려고 한 건데 오히려 그게 더 해가 됐다는 게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 입장에서도. 근데 이분이 말씀하세요. 도움을 받는 것과 결정권을 넘기는 건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이분은 자식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하신대요. 내가 오늘 점심으로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는 100여 살 먹은 내가 정한다. 너희는 주문만 도와주면 된다 하고요. 가끔은 메뉴판 글씨가 침침해서 잡채밥을 시켰는데 진짜 잡채밥이 나올 때도 있대요. 근데 괜찮다고 하세요. 내 손으로 잘못 고른 잡채밥이 남이 억지로 먹여주는 진수성찬보다 100배는 맛있다고요. 그 말에 저는 웃으면서도 고개를 끄덕이게 됐어요. 우리가 하루에 내리는 결정의 수가요. 통계에 따르면 약 3만 5천 번이래요. 아침에 어느 쪽 눈을 먼저 뜰지 같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포함해서요.
이분한테는 그 결정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근력운동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편안함은 때때로 자유를 가장 조용하게 빼앗아가는 길이 된다고요. 그 말이 오래 남더라고요. 너무 착한 노인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세요.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가라는 대로 가는 노인은 관리가 쉽다고요. 근데 관리가 쉽다는 말은 곧 인간이 아니라 물건처럼 다루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온순함이 아니라 당당한 고집이래요. 알아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주변에서 이거 제가 해드릴게요 라고 하면 고맙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미안하고 그러다 보면 자꾸 내 결정권을 넘기게 되잖아요. 근데 조금씩이면 돼요. 오늘 점심 메뉴 하나라도 직접 정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이건요, 좀 아프고 쓰라린 이야기예요. 근데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 이야기예요.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집 화장실 바닥 미끄럽지 않아요? 현관의 신발들 어지럽게 널려 있지 않아요? 이 질문이 왜 갑자기냐면요. 이게 사실 우리 독립적인 삶과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거든요. 이분이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노인들한테 가장 위험한 장소가 어딘지 아냐고요. 전쟁터도 험한 산길도 아니래요. 화장실 앞 발매트래요. 처음에 저도 웃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은 진짜 아찔해요. 노년기 사고의 70% 이상이 집안에서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미끄러운 바닥, 걸려 넘어지기 쉬운 문턱이 제일 많다고요. 이분은 집안을 요새처럼 바꾸셨대요. 거실에 예쁜 카펫도 과감하게 치우셨대요. 화장실 벽에는 좀 투박해 보이지만 튼튼한 안전 손잡이도 다셨고요. 자존심이 상한다고요? 아니래요. 이분은 그걸 전략적 요새화라고 부르신대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살던 집에서 끝까지 버티려면 집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미리 손을 써야 한다고요. 내 집이 나를 넘어뜨리려는데 나는 아직 젊다고 외쳐봐야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바닥뿐이라고요. 근데 이분의 네 번째 습관이 단순히 안전장치를 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신의 신변 정리도 미리 해두셨대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거나 세상을 떠났을 때 남겨진 이들이 당황하지 않도록요. 어떤 의료 처치를 원하는지, 장례는 어떻게 해달라는지, 심지어 서재의 책들은 어느 도서관으로 보내달라는지까지 다 적어두셨대요.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이분은 말씀하세요. 오히려 내 삶의 마지막 챕터까지 내가 직접 집필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래요. 많은 분들이 나중에 더 나빠지면 그때 준비하지 하세요. 근데 나중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훨씬 급작스럽게 찾아와요. 이분이 요양시설에서 많은 분들을 보셨대요. 하나같이 입을 모아 하시는 말이 조금만 더 일찍 집을 고쳐둘 걸, 조금만 더 일찍 정리해 둘 걸 이거였대요. 준비되지 않은 쇠락은 비극이지만 준비된 쇠락은 품격 있는 마무리가 된다고요. 이 말이 좀 무겁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근데요, 이분이 이걸 이야기하시는 태도가요, 결코 우울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아주 담담하고 심지어 좀 유머러스하기까지 해요. 이번 말씀처럼요. 비우는 연습을 해야 비로소 평온이 들어올 자리가 생긴대요. 집 한번 둘러봐 주세요. 혹시 나중에 자식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고 미뤄둔 것들이 있으면 오늘 조금씩 시작해 보세요.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아주 조금씩이면 충분해요.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게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5번째,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들으시면 좀 의외라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사람이 언제 가장 급격하게 늙는지 아세요? 몸이 아플 때가 아니에요. 내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래요. 그 말이 딱 들어오시는 분 있으시죠? 그 느낌 저도 알아요. 이분이 살던 동네에 아주 금실 좋기로 소문난 노부부가 계셨대요. 매일 아침 두 분이 함께 집 앞 골목을 쓸고 장바구니 나눠들고 정답게 지내셨대요. 근데 어느 날 할머니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홀로 남겨진 할아버지가 처음 몇 달은 그래도 버티시는 것 같았대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달라지기 시작하셨어요. 아침마다 들리던 비질 소리가 끊겼고 단정하던 옷차림이 흐트러졌고 결국 반년도 채 안 됐을 때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셔서 요양시설로 가셨대요. 그분을 무너뜨린 건 지병이 아니었어요. 내가 오늘 집 앞을 쓸지 않아도 누구 하나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그 감각이었대요.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아침은 더 이상 시작해야 할 이유가 없는 공허한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이분이 평생을 지켜온 마지막 습관은요,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대단한 봉사 활동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웃집 화분에 물을 주는 일, 길 모르는 택배 기사님께 안내해 드리는 일, 오랜 친구 생일에 진심 어린 문자 한 통 보내는 일,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세요. 나문희 선생님이요,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반드시 있다고요. 그게 아무리 작아 보여도 그걸 찾아서 하는 게 바로 사는 이유라고요. 이분도 지금도 매일 아침 서재에 앉아서 누군가를 위해 글을 쓰신대요. 내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100여 살 먹은 분을 매일 아침 6시에 눈뜨게 만든다고 하세요.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았다는 그 사소한 책임감이 낡은 심장을 뛰게 만드는 충전기 역할을 한다고요. 심리학에 헬퍼스 하이라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를 도울 때 뇌에서 엔도르핀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남을 돕는 행위가 사실은 나를 살리기 위한 가장 이기적인 건강법이라는 거죠. 이분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독립적인 삶이란 혼자 밥 먹고 혼자 걷는 게 아니래요. 타인과 연결되어 서로의 무게를 지탱해주는 관계 속에서 완성되는 거래요. 당신 덕분에 오늘 하루가 조금 더 살만해졌어요. 이 짧은 한 문장이 우리를 오래오래 살게 하는 진짜 보약이라고요. 나문희 선생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이 드는 건 즐거운 일이에요 하고요. 이제 그 말이 좀 이해되시나요? 오래 산다는 건 줄 수 있는 게 많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경험도, 시간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자, 이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잠깐 정리해 볼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 집 밖으로 나가는 것,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와 목소리를 나누는 것, 내 삶의 결정권을 내가 쥐는 것, 다가올 변화를 미리 준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한 사람으로 남으려는 이 5가지가 100여 년을 지금도 자기 집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면서 사시게 한 비결이에요. 근데요, 이게 단순히 오래 사는 법이 아니에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요, 이 5가지가 결국 다 하나로 연결되더라고요. 내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요양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이 5가지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속에 요양원에 입소한 거나 다름없다고 이분은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여러분의 손안에 있어요. 그걸 잊지 마세요. 가끔 그게 무너지는 것 같을 때가 있죠. 힘드시죠, 당연히. 근데 그럴 때일수록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직접 결정해 보세요. 오늘 저녁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산책을 갈지 말지, 그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살게 해요. 조금씩이면 돼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문희 선생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요.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데 하고요. 이제 그 말이 좀 다르게 들리시죠?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마음에 남는 게 하나라도 있으시면요. 내일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것, 아는 분한테 전화 한 통 하는 것, 뭐든 좋아요. 아주 작아도 괜찮아요. 그 작은 발걸음이 오래오래 내 집에서 내 방식대로 사는 길로 이어진대요. 진짜로요. 괜찮으시면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더 있으니까 다른 영상도 한번 보세요.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게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치열한 시간들 정말 귀하고 아름다웠어요. 몸 건강하세요. 따뜻하게 지내시고요. 또 만나요.